강남도 아닌데 분양가 평당 1억씩 넣는다. 상한 풀리자 대박난 곳. 분양가 상한제 해제 희비.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봄 기운이 돌며 10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완화 희비가 재현되고 있다. 자, 이게 일산부동산 대책이죠. 뭐 둔촌주공이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얘기 많아갖고 일산부동산 대책하면서 이제 규제 지역도 대부분 다 풀고 뭐 분양 관련 규제도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양도 좀 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이제 분양가를 자유롭게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됐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고 내리고 싶은 대로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양 가격이 많이 올랐고 실제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분양 시장은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거의 반영하기 때문에 분양 시장을 보면 아파트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부는 지난 1월에 일산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구역 등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했죠. 그래서 강남 3구 플러스 1, 용산구만 분양가 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둔촌주공도 강동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둔촌주공이 쫄아가지고 너무 싸게 했던 거지. 그때는 말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둔촌주공 뭐 분양 안 된다, 사기다 했던 사람들은 이제 입이 속 돌아갔죠. 됐는데 정부가 너무 풀어줘서 그런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정상화하는 거지, 그죠? 분양을 촉진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분양가가 이렇게 빨간색만큼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영등포, 자이, 모아 몇 세대 안 됐기 때문에 좀 경쟁률이 좀 크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뭐 광명도, 그죠? 광명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분양가 규제가 풀린 데다 분양 경기가 살아날 분위기를 보이자 분양가가 꿈틀대고 있다. 자, 우리 이제 그 강명 뉴타운 1구역이죠. 상징적인데 1구역 재개발한 강명 자이 드샤포레나가 평당 2,700만 원에 분양을 했단 말이야. 이게 근데 광명 10구역 호반스 및 그랜드 에비뉴 평당 2,450이었는데 2,700으로 250만 원 올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영등포에서는 1년 새 800만 원가량 올랐다. 차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가 상한제 가격으로 2,6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영등포 차이 디그니티가 3,410만 원에 분양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 올랐다. 이런 거죠. 상한제 효과가 가장 극명한 곳은 여의도다. 여의도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세요. 여의도인가 봐요. 지난 3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정비 계획을 세우면서 분양가를 6,4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다. 와, 진짜 가만 있어봐. 6,400이면 원페일리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 와, 대박이다. 이제 최초로 이제 가장 높은 분양가를 찍는 거예요. 여의도 상한제 분양가가 3.3m당 4천만 원대였는데 그럼 거의 2천만 원 올라가는 거네, 그죠? 84 분양가가 그래서 6억 원 정도 뛰는 셈이다. 자, 문제는 평당 6천만 원대 여의도 분양가가 터무니없지는 않다. 왜? 일단 여의도는 초고층으로 재건축할 거니까 겁나게 멋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시범도 층수가 65층이야. 65층. 65층인데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관 때문이죠.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하면은 급나게 올려줄게 이런 건데 63빌딩이 있잖아. 63빌딩이랑 이제 스카이라인을 한번 맞춰보자. U자로 이렇게 63빌딩 파크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U자로 한번 맞춰보자 이런 이야기야. 65층. 그러니까 서울의 맨하탄으로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 최고다. 와, 여의도 구분양가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제 MBC 부지 있잖아. MBC 장사 잘하네. 브라이튼 여의도는 최고 49층인데 고급 임대로 사업 방식을 바꾼 뒤 8월 준공을 앞두고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3.3제곱미터당 평균 5,300만 원이다. 이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일 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방법은 후분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대를 놓은 다음에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거죠. 근데 임대 보증금을 평당 5,3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전세로 하는 거겠죠. 그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사업비를 일단 충당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하는 건데 그 분양 전환 가격 때문에 항상 말이 많죠. 어쨌든 뭐 이번에는 경험치가 좀 있으니까 잘 해결하겠지만 한남더힐도 이런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옛날에 분양을 하고 나중에 분양 전환을 했죠. 임대에서 분양 전환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는 꼼수 중에 하나입니다. 후분양을 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 보증금을 받아갖고 이제 그동안 사업이 들었던 거는 다 털고 그 다음에 천천히 기다리면서 이제 분양 전환해서 또 이익을 또 내는 이런 거죠. 아,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평당 임대 보증금이 충분히 나오는 데여야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모일지는 일단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오른 분양가 상한제와 기본 건축비. 기본 건축비가 2021년 3월 그러니까 한 2년 전이네요. 2년 전 650만 원이었는데 지금 750만 원 정도 됐다. 100만 원 올랐네요. 100만 원 올랐는데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올리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기본 건축비가 올랐다는 거는 핑계. 어쨌든 업계에서는 4년 후 분양 전환, 소유권 이전한다는 거죠. 분양가를 평당 1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임대로 살고 있다가 4년 뒤에 이제 1억 원으로 분양 전환해야 되는데 그때 1억으로 할 수가 있겠냐 이런 거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오피스텔 5구 분양가가 13억에 나와 있는데 아파트로 치면 평당 7천만 원이다. 분양은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강남 3구 용산이 계속 상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면 여의도가 분양가 평당 1억 원을 찍는 첫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핵심이죠. 여의도가 강남 3구랑 용산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 지역에서 평당 1억이 나오는 첫 번째가 여의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강남 3구를 풀어주면 평당 1억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청담동에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평당 1억 넘었거든요. 아이유가 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미 넘었단 말이야.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이미 평당 1억에 분양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계속 이런 식이라면은 여의도가 1억을 찍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동부 이천동도 있는데 동부 이천동은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 그래서 풀려야지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가 되면 안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상한제 분양가는 묶여 있을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은 계속 그대로일까? 아니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기본형 건축비도 올라가고 왜냐면 건축비가 올라갔으니까.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가격도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또 나오네. 2021년 6월 핫했죠. 예, 원베일리 분양가가 5,650만 원이었어요. 예, 분양가 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후에 땅값도 올랐고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강남에서 분양을 하면 원베일리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분양할 건데 그 이후에 강남 3구 땅값이 8% 올랐고요. 기본형 건축비도 그 사이에 15%가 상승했다.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하면 6천만 원 넘는 거는 일도 아니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 반포 1단지 1, 2, 4주구라든지 3주구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 분양가는 6천 넘을 게 뻔하다. 아, 환급금 어마어마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네요. 예. 레미안 원베일리 택지비가 3.3m당 4,590만 원, 건축비가 1,060만 원이었는데 상승률을 적용하면 6,200만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6,200만 원. 그래서 84 분양가가 21억에 달한다라는 거죠. 강남구 대치동 엄마아파트는 지난 정비기획에서 7천만 원 이야기했다. 7천만 원. 언제 분양할지 모르잖아. 한참 뒤에잖아. 7천만 원 예상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반포에서 분양을 하면 또 로또 대박 나오는 거야. 로또 대박. 청약 대박 나오는 거죠. 그 현금 많으신 부자들 잔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상승에는 정부의 규제도 한몫했고 규제 완화를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으니까 정부의 주거 이전비 등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제 뭐냐면 그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분양가에 반영하게 했으니까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규제 완화, 시장 온기 등의 영향으로 오늘의 분양가가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신문이라는 게 주 수입원이 광고 수입이잖아요. 부동산 쪽 기사에서 광고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건설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신문에서는 그 광고주들이 원하는 광고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매우 높아.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돼. 어쨌든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